이렇게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자 298페이지로 넘어올게요. 뭐가 있을 수 있다? 클레임의 발생이 있을 수 있다. 클레임은 뭐다? 클레임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제기하는 금전적인 손해배상 혹은 기타의 청구를 뭐라고 한다? 무역 클레임이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해야겠죠. 그래서 클레임은 쭉 넘어가서요. 자 이제 쭉쭉 가서 클레임의 해결로 넘어갈게요.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레임의 해결이 가장 좀 자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파트다라고 해서 별표 쳐볼게요. 그래서 클레임의 해결은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당사자들끼리 아니면 누군가 중간에 끼어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됐어. 나중에 빨리 줘. 라고 하고 끝나는 경우예요. 내가 뭐 손해배상이고 뭐고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한 명이 포기했어요. 이러한 포기를 웨이버라고 얘기합니다. 웨이버. 그래서 웨이버란 단어는 우리 ICC 17조에서도 본 바 있죠. 내가 가진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 웨이버란 단어를 많이 써줘요. 그래서 권리의 포기다. 그래서 아휴 됐고 앞으로는 잘해. 이렇게 하고 클레임을 철회하는 경우. 그래서 이 클레임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는 건데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타협을 하는 거예요. 가장 뭐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그래 내가 미안했으니까 앞으로 잘할게. 아니면은 미안하니까 내가 얼마 줄게. 너도 여기서 클레임 철회해줘. 이렇게 서로 타협하고 화해하는 거 이게 뭐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상적인 해결 방법인데 보통 싸움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누굴 끼운다? 제3자를 끼운다라는 거고요. 요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무역 실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3자가 끼었는데 3자의 권리의 정도에 따라서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알선, 조정, 중재, 소송. 해서 알선은 뭐냐? 중간에 알선인이 낍니다. 알선인이 끼는데 어떠한 판정을 내리지 않아요. 알선은. 그냥 넌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서로 좋은 결과를 내볼까? 라는 게 알선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알선인은 뭐다? 어떠한 권리가 거진 없다시피 해요. 그냥 중간에 끼어서 얘네를 화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일 뿐. 그래서 요거는 단어 위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방 또는 상방의 요청에 의해서 제3자가 사건에 개입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뿐이고요. 어떠한 판결문이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뭐예요? 알선은 그 정도가 가장 약해요.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아요. 거기서 만약에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최소한의 판정을 내려줘요. 이러한 판정을 조정안이라고 부르고요. 그러한 제3자를 조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보통 이혼 협의할 때 이런 조정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3자가 공정하게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따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알선과 다른 점보다 조정안이라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해결책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알선보다는 그 권리가 크지만 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중재나 소송보다는 그 효력이 작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을 하고요. 조정인이 제시하는 법,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면 분쟁이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조정안에 대해서 뭐가 없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래서 어느 한 명이라도 안 해 이러면은 그거는 클레임을 해결로 볼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총 2가지예요. 중재와 소송. 그래서 중재와 소송인데 소송은 뭐예요? 말 그대로 법원에 회부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 회부를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3심제로 이루어지고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많이 활용하느냐? 중재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은 공적인
국가의 이 권력이 끼어드는 거죠. 근데 중재는 뭐다? 사인 간의 해결 방법이에요. 사인과 사인 간의 해결 방법이지만 이 중재에서 나오는 판정, 중재 판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법적인 효력은 뭐랑 동일하냐? 소송에서 나오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중재 판정은 사인 간의 해결 방법이지만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사인 간의 해결 방법 중에서는 그 효력이 가장 크고 권리도 가장 큰 방법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은 어때요? 소송은 말 그대로 법원에 회부를 하는 거죠. 당연히 소송에서 나오는 판결문은 어때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재는 소송하고 비교해서 국제무역에서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송에서 나오는 소송 판정문의 그 효력은 국제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볼게요. 한국 법원에서 한국 셀러와 미국 바이어 간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분쟁이 발생해서 한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 대해서 판정문이 나왔어요. 판정문이 뭐냐? 한국 셀러한테 미국 바이어가 보상해라 라는 거. 보상해라 라고 했는데 이 법원의 판정문을 한국 셀러가 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미국 법원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미국 너네 바이어가 잘못했대. 그러니까 미국 바이어한테 집행해줘. 라고 해서 판정문을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 이 판정문을 실제로 이행을 하는 과정, 이걸 바로 집행이라고 합니다. 집행해줘 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한다고 듣는다? 듣지 않아요. 한국 법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판정난 거 아니잖아. 우리 이거 못해줘 라고 해서 일반적인 소송의 이 판정문은 국제적인 효력이 없어서 우리나라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중재는 좀 다르다. 중재는 만약에 한국의 중재인이 중재 판정을 내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미국의 법원에 갑니다. 미국 법원에 가서 야, 이거 중재안을 집행을 해줘 라고 요구를 하면요. 이건 해줘요. 이걸 해줄 수 있도록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뉴욕협약 때문이다. 무역계약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국가들 간의 분쟁이 필수적으로 발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소송으로 해결을 하려고 보니까 저 나라법에 따른 거잖아. 우린 못해줘. 다른 나라 거잖아. 우린 못해줘. 라는 이러한 효력의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했느냐? 뉴욕협약에서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중재 판정안은 다른 국가에서 내려진 거더라도 그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집행을 해줘야 한다. 어떤 경우라면은 뉴욕협약에 체약을 한 국가라면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라면은 다른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안도 너네 나라에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의무화해 놓은 것이 바로 뉴욕협약입니다. 그래서 중재와 소송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 판정안의 법적 효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중재는 어떻다? 중재에서 나오는 중재 판정은 국제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재 보시면은요, 중재인 arbitrator를 선임해서 그 판정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안은 어느 한 당사자가 거부를 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했죠. 중재안은 어떻다? 중재안은 무조건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국제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